이게 날을 길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, 정지용 코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좀 할 거냐면요, 저번에 그 패널더 강의를 하기로 저희가 말씀드려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그립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깎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그립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 오늘은 좀 그립을 깎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라켓을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샀습니다. 현금으로 사니까 15만 원이더라고요. 너무 좋은 거는 좀 부담스럽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 해서 라켓이랑 러버까지 교체를 할 거고요. 요거 사니까는 케이스 하나 받았고요. 양말 한 켤레 받았습니다. 라켓을 너무 오랜만에 깎아보는데 한번 서툴더라도 좀 유익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먼저 필요한 거는요, 이제 라켓이 될 거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터칼이랑 칼날이 되게 중요해요. 칼날이 이 그립 깎을 때는 조금만 깎다 보면 이 칼날이 무뎌져서 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한번 깎을 때 그래도 한 칼날을 한 두세 개 정도는 계속 교체해 가면서 깎아야지, 한 칼날로 끝까지 깎으면은 나중에는 칼날이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새 칼날이 제일 중요합니다. 새 칼날. 그리고 사포인데, 저는 근데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, 저는 사실 깎을 때 요 면을 깎을 땐 저는 사포를 쓰지 않아요. 여기 하고 요 코르크 밀 때만 쓰지, 요 그립을 깎을 때는 사포를 쓰지 않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사포를 쓰면은 너무 반들반들해져 가지고 가을이나 겨울같이 이렇게 좀 건조한 날씨에는 그립이 잘 미끄러져요. 손에 땀이 안 났을 때는. 근데 이제 사포질 안 하고 칼질만 하면은 조금 뻑뻑해서 그래도 건조할 때도 그나마 좀 악력을 잡기에도 조금 편한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굳이 저는 이 그립 깎을 때는 여기 손가락이 닿는 면은 사포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먼저 제일 유의하셔야 될 게, 이게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시는 거라 베지 않게,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저는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엄지 부분부터 자르겠습니다. 엄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파면 안 돼요. 엄지 부분은 그냥 손가락을 얹어버린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파진 않을 거예요. 다른 분들 깎는 거 보면 그냥 저 이렇게 깎는데,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몸에다 대고 깎았거든요. 그래야지 칼질이 잘 될 것 같아서 좀 불안해 보이지만 나름 안전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르크는 다 날리지 않고요. 요 코르크 라인을, 러버 붙이는 라인은 조금 저는 남겨놓는 편이에요.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아예 이거를 다 날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상관은 없는데, 저는 그 날리면은 라켓이 너무 약간 휑해 보여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요 라인을 어느 정도는 좀 남겨두는 편입니다.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각을 깊게 파는 것보다는 엄지가 폭 들어가게 살짝 이렇게 아치형으로 살짝 해주는 게 좋지,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자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립이 어떻게 되냐, 이렇게 라켓이 바깥으로 까져버리거든요. 그러니까는 엄지가 딱 잡았을 때 쑥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요 부분을 약간 얇지만은 그래도 살짝 아치형으로 깎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좀 위험하니까는 처음에 깎을 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반대 잡는 손에는 꼭 장갑을 껴주셔야 돼요. 이게 깎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이게 날을 길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, 날을 길게 빼서 깊게 들어가야지 요 끝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자를 수가 있어요. 근데 날을 짧게 잡으면은 계속 깎아야 되니까는 이 단차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? 그립이 이렇게 한 번에 움푹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약간 물결 치듯이 단차가 생기면 나중에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립을 깎을 때 칼날이 이렇게 넓은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좀 좁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이게 잘 휘거든요. 잘 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푹 팔 수 있는데, 너무 두꺼운 거는 그냥 잘 깎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움푹 팔 수가 없는, 그냥 사선으로 단칼에 베기가 좋은 거라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. 자, 엄지는 일단은 사실 그립이라는 게 하루에 그냥 딱 깎아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, 패널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번 깎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손질을 해가면서 깎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일단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제 기준에.
제 엄지는 요 정도로 하고 요 끝만 살짝 그냥 날카로운 이 부분만 그냥 칼을 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쓱 긁어주면은 꼭 이렇게 사포질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좀 무뎌져요. 그러니까는 손이 아플 일이 별로 없겠죠. 엄지는 이 정도면 전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검지 잘라보겠습니다. 좀 불안해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편한 거예요. 가급적이면 처음에 깎을 때 어려우시겠지만 요쪽 검지 손가락에 첫 마디가 들어가는 검지 손가락에 첫 마디가 들어가는 요 부분은 꼭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여기를 안 날리면은 여기는 깎았는데 여기 코르크 부분이 올라와서 그립이 약간 이렇게 떠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는 손가락이 폭 잠기게끔 여기를 요 윗부분도 여기가 깎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를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처음에 여기가 파이기 전까지는 좀 잡기가 불편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깎으면서 그냥 깎는 게 아니고 깎으면서 좀 모양도 이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남들 보면 이렇게 딱 자르듯이 이렇게 착 일자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근데 그 자체는 약간 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가장 내추럴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벌써 이제 칼날이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네요. 자, 칼날을 교체하겠습니다. 패널도 그립을 깎으실 때는 무조건 칼날 한 통을 아예 준비하셔서 칼이 안 들어가면 교체하고 안 들어가면 교체하고 이게 러버 자를 때도 마찬가지고요. 러버 자를 때도 칼날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잘 자르는 사람도 자를 수가 없어요. 거의 톱질 된다 그러죠. 약간 여기 가운데 이쪽을 조금 움푹 이렇게 파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안 파버리면은 그립이 쏙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립을 요 검지손가락에 첫 마디가 닿는 쪽을 조금 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검지를 지금 이제 파기 시작할 건데요. 지금 확실히 엄지 쪽보다는 조금 여기가 더 들어가죠. 근데 이제 이거보다 한 3mm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검지손가락이 푹 잠기거든요. 근데 이게 많이 깎지 않으면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. 그러니까는 조금 검지손가락을 이제 좀 파보겠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만 깎을 거고요. 하다가 이제 조금 손이 아프거나 좀 안 맞으면 그때는 조금씩만 손질을 더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립을 깎은데 사포질을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거를 사포질을 안 해야지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되지. 여기에 사포질 해버리면 너무 부드러워져서 조금 손이 굉장히 미끄러워지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포질을 어디로 하냐면 자, 조금만 찢어가지고 여기 요 부분만 저는 사포질을 합니다. 동호인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패널도 라켓 좀 오래 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립을 많이 빼잡는 분들이 많아서 막 진짜 밑에 한 1, 2mm 내두고 이렇게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그립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탁구가 아무래도 세이크도 그렇고 패널도도 그렇고 라켓을 아무래도 꽉 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립을 너무 많이 쳐버리면은 꽉 잡을 때 뭔가 묵직감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는 적당히 손을 조금 꽉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두껍게 깎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파버리면은 기교를 쓰기에는 좋은데 결국은 파워나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떨어지겠죠. 근데 또 기교성으로 탁구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교파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립을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도 처음에는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잘 깎아주시면 좋아요. 여기는 사포로 해주시는 게 좀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김택수 지금 형 감독님이나 유승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더 그립을 더 꽉 잡으려고 여기는 좀 짧은 것 같아갖고 이 뒤에 그 시트 코르크를 따로 자기가 구입을 해서
여기다가 코르크를 시트 코르크 그러니까 한 1mm 정도죠. 그걸 더 댔어요. 그러면 이제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은 그 손가락이 더 이렇게 더 꾹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. 그래서 옛날 유승민 회장님이나 김택수 감독님 이렇게 옛날 라켓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코르크를 한 장 이렇게 더 덧댄 게 보입니다. 근데 그게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. 또 그렇게 꽉 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뭐 일자를 빤차게 막 확 깎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내추럴한 게 좋더라고요. 너무 막 자루 잰 듯이 해버리면은 날카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연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거기서 봤을 때 왼쪽이 조금 두꺼워야 되고 오른쪽을 좀 파야 돼요. 근데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여기가 엄지면이라 여기가 높고 검지면을 조금 많이 팠어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그립을 많이 깎는 편이 아니에요. 제가 손이 되게 큰 편이라 저는 많이 안 깎는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자기 손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깎는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엄지 쪽은 살짝 완만하게 평평한 거에 가까운 완만하게 그리고 검지 쪽은 조금 굉장히 아치를 좀 깊게 파야지 엄지는 잘 얹어지고 검지는 푹 들어가요. 저는 요 정도면은 딱 잘 그립이 일단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이제 또 치다 보면 또 불편해지거든요. 그러면 그때 조금씩 손을 보면 되지 한 번에 딱 잘라서 많이 깎아버리면 처음에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되게 많이 깎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조금씩 하면서 깎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요 면에는 사포질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면은 뭐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면은 저는 좀 미끄럽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패널더 그립 깎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앞으로 이 그립 깎은 이 라켓으로 패널더 강의도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